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이 중국과 완전히 돌아서자 시진핑 초비상사태 선포. 요소수로 으름장 놓던 중국이 한국이 일으킨 대반전에 정신 못 차리는 상황. 결국 중국을 무너뜨린 것은 한국이다. 지난 9월 미 백악관과 상무부는 반도체 부족 대응을 위해 삼성전자 등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미국 측이 세계 반도체 업체들에게 주요 고객사와 주문량, 주력 제품 재고, 증설 계획 등 기업의 핵심 영업 정보에 대한 설문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개편에 관한 조치로 여겨졌으나 실상은 중국을 겨냥한 대대적인 제재를 예고했던 것이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시진핑 병신. 이에 중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한국 기업들은 막판까지 정보 제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다 최근 요소수 대란이 터진 지난 10일 미국 측에 영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중국에 큰 타격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의 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미국 측에 제공한 정보는 영업 관련 정보이며 기술에 관한 정보가 아니기에 기술 유출 같은 우려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즉 최근 기업에서의 자재, 장비 구매량과 조달처 등 소재 부품 장비 수급 관련 정보를 확보하면 어떤 업체가 중국 기업과 거래를 중단했는지, 혹은 중국 기업이 최우선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품에 대한 제재를 통해 중국 기업들을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타임즈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기업 영업정보 요청은 미국이 골칫거리인 중국을 겨냥해 내놓은 것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을 속속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미 CNN 역시 삼성전자와 TSMC 등 기업들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면서, 아울러 미국 측이 요구한 정보는 대부분 중국 기업 제품과 연관된 정보에 속하며 이 정보들로 중국 기업들의 제품 계획과 만기, 예상 가격, 구체적 사용 방안, 물자 흐름 등 기업 정보의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발끈하였습니다. 나라 망하게 생겼거든요. 8일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 정보 공개 요구가 미국 패권의 최신 사례라며, 이는 삼성전자, TSMC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중국 기업들의 반발을 사는 동시에 최악의 경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분이 덜 풀렸는지 9일에도 또 다른 기사를 내며 미국은 세계 반도체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부터 기밀 데이터를 강탈했다며, 미국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명백한 약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니까 울지 말고 다시 말해봐.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이 자료를 향후 대중 반도체 제재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앞서 화웨이를 제재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핵심 정보로 쓰일 것이라는 중국 측 시각입니다. 그러니 소국이 대국에 대항하면 안 됐던 거죠. 그 가운데 중국이 특히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사인 대만 TSMC와 중국 반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의 핵심 영업 정보가 미국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무늬만 대국인 중국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중국이 매년 수입하는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로,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반도체는 사상 최고치인 3,5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80%에 달하는 금액으로 얼마나 중국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전세계 노트북, 핸드폰, TV 등의 전자제품 7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반으로 당의 존속을 확고히 하려는 중국 정부에게 있어서 중국의 세계의 공장 지위 확보는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반도체는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과거 최대 수입 품목이었던 석유 수입은 약 230조 원에 그쳐 반도체 수입이 석유 수입보다 164조 원이나 많습니다. 반면 중국 반도체 수출 금액은 약 131조 원에 불과해 261조 원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 만약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중국의 무역 흑자는 939조 원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니 길을 쓰고 반도체 굴기에 달려드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자국에서 쓰이는 반도체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매우 크며, 시스템 반도체는 TSMC의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중국 국내에서의 조달 비율은 약 15.9%에 그치는데, 그 15.9% 중에서도 10%가 중국에 진출한 외국 반도체 메이커가 생산한 것으로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만든 건 고작 5.9%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반도체를 조달하지 못하면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처참히 실패해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그것 참 안타깝습니다. 화웨이와 SMIC 등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생산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고, 중국 반도체 굴기 상징인 칭화유니 그룹이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반도체 업계의 슈퍼루키로 꼽히던
HSMC는 설립 초기 14나노 기술력에 자신감을 보이며 7나노 이하 공정까지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자금난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중단하며 정부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후난성 창사시에 있는 창사총신, 산시성의 산시쿤통, 난징의 난징더커마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 역시 금년 잇따라 파산하며 기술 개발, 공장 건설을 중단하였습니다. 개꿀.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1, 2기 국가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 729조 원의 자금을 투자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과 아직 먼 거리에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28나노미터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이면 10년간 25%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정책도 도입했지만 반도체 기술로 치자면 한국은 5나노미터를 넘어 3나노미터의 상용화도 목전에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14나노미터를 겨우 상용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면 한국은 올림픽에 출전한 마라토너인 셈이죠. 반대하면 중국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세대 첨단 기술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서방 세계에 의존하다 보니 겉으로는 큰소리 펑펑 치지만 미국 주도하에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봉쇄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냐? 사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바로 한국 기업들의 정부 제출이었습니다. 대만이야 오래전부터 탈중국을 선포하며 중국과 완전한 결별 행보를 이어갔지만 한국 기업들은 굳이 잘 사주는 중국에 등을 돌릴 명분이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한국 산업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 세계 IT 공장 중국은 서로 필요한 존재로 여겨져 왔었고 이에 한국 메모리 수출의 약 80%를 중국이 가져가며 중국은 전체 반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한국 기업에 의존했습니다. 이에 이번 미국이 요구한 중국 관련 영업 정보를 한국 기업들이 제공한 것은 중국 또한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행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불거진 중국과의 경제 규류에 대한 위기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중국 관련 수출이든 수입이든 너무 많은 비중을 할애할 경우 향후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특히 요소수 대란으로 불리는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 조치는 한국과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중국은 손절이 답이다라는 진리를 깨우치게 하였는데요. 이 사태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요소수 대란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 지위를 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짓거렸습니다. 닥쳐이 병신새끼야. 또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활동하는 한 중국 농객도 한국이 가진 반도체 생산 능력은 중국이 사용할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중국은 상황을 반전시켰다며 한국이 요소수 문제에서 중국에 급히 협조를 요청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거들먹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해 득실을 서둘러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조를 이어갔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힘의 과시를 통한 메시지는 오히려 한국 기업이 중국을 등지게 하는 빌미만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요소수 대란에서 삼성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갔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요소는 물론 요소수 확보를 비롯해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삼성의 탈중국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영업정보 제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2년간 중국의 4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탈중국을 가속화하면서 차이나 리스크를 줄여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영업이익과 매출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 역시 탈중국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9만 전자의 고점을 찍은 뒤 현재 주가는 22일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202억 9,700만 달러 약 24조 원의 매출을 올려 인텔 193억 400만 달러 22조 8천억 원의 인텔을 누르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계 기업 중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글로벌 탑10에 드는 곳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 아람코, 아마존 이 4곳뿐인데 그 가운데 삼성전자보다 높은 기업은 2곳으로 애플과 아람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 곳은 15곳에 달하는 상황이죠. 이에 삼성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중국 내 공장을 철수한 반면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스 카운티에 170억 달러 약 20조 1195억 원을 투자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계약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 1조 원을 들여 미국 실리콘밸리에 연구개발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이러한 한국 기업과 미국 간의 경제동맹은 결국 중국의 산업을 붕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칼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난 19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날마다 세계 무대의 중앙으로 다가가면서 인류를 위해 더 큰 공헌을 하는 시대라며 국제사회를 향한 중국의 자신감을 과시했는데요.
특히 건국 100주년 2049년께에는 중국몽을 실현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가장 필수적이죠. 특히 군용 반도체의 전략화는 패권국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인데요. 최강 스텔스 전투기 F-35, 에이사 레이더 등 거의 모든 첨단 군수 물자에 반도체 기술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반도체를 일반 수출 품목이 아닌 군사 목적 품목으로 취급하여 중국 수출에 새로운 제한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번에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기업들에게 정보를 요구한 근거 역시 국방 물자 생산법에 따른 조치였고요. 해당 법은 6.25 전쟁이 있었던 1950년 9월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이 냉전 당시 실시한 전쟁 동원령 관련 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산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이죠. 즉 이미 패권을 위한 전쟁은 벌어졌고 중국은 이 중요한 시기에 요소수를 볼모 삼아 한국을 발아래 두려 했지만 그러기엔 한국이 너무 거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오만함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한국에게 왜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고 탈중국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셈이죠.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진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